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따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중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소장님께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소장님과 과장님 세 분이 함께 증인선서 후 소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속 양구군 지기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철 상기 본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중에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김종철.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철입니다. 지금서부터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권 공무원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고명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권순문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조중구 유통축산과장입니다. 최계자 농업정책 담당입니다. 박동훈 농촌개발 담당입니다. 김진호 내수면 담당입니다. 김수영 농업기계 담당입니다. 최봉희 원예 담당입니다. 권은경 과수특작 담당입니다. 김병진 통일농업 담당입니다. 이호선 유통정책 담당입니다. 이광수 농식품 담당입니다. 조강렬 축산 담당입니다. 홍원우 동물방역 담당입니다. 오늘 양성규 작물환경 담당께서는 장기 재직휴가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있는 보고 순서는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2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세 번째 외국인 근로자 사업은 116농가에 근로자 39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도 산업과에 대해서 실시했고 외국인 근로자 어울마당을 1회 개최하였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지원 사업에 신규 후계 농업인 경영 육성을 6명을 선발하여 지원하였고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을 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도 1명 지원하였고 사회치 기초영농 지원은 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 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은 1개소로서 농촌 추진단 관광을 하였고 농촌관광 체험 운영을 46개 단체 223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은 5명을 채용해서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은 관내 농어촌 민박 정보 포털 사이트 등록 및 홍보를 추진하였고 8번항의 농촌유학지원센터도 1개소의 유학생 9명에 대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으로서 친환경 화장실은 10개소 설치 완료하였고 5번항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도 저희가 16개 프로그램에 6,046명의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바운처 지원은 450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의 취약농가 영농지원사업은 농작업 완료 및 지급을 226민농가에 대해서 추진하였고 4번 항의 농업인 농작업 환경 개선 사업도 여성농업인 다용대 작업대 지원을 65대 지원하였으며 등화장치 부착 지원도 경운기 방향 지시 등을 23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뱀장어의 4종에 15만 5천 미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 낚시터 환경 개선도 92.8톤의 쓰레기를 수거 완료했고 생태계 결혼어종 수매는 23톤을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6번 항에 어멍 어구 세척 작업선도 2척 건조를 완료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활성화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농기계 임대는 3,451대에 대해서 임대를 추진하였고 농업기계 안전사용 및 활용교육을 사회에 13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굴삭기, 스키로다 등 대형 농기계 운전자격취 등을 이해해 47명의 교육을 이서해 자격증을 취득하게 만들었으며 마을별 농기계 순회수리도 75마을에 776대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농기계 임작업은 24농가 11헥타에 대해서 임작업을 해주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해안분소증설은 금년에는 부지조성을 완료했고 내년도에 신축공사 착공해서 6월달까지 준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되겠습니다. 소장님. 예. 메인만 보고 하시고, 네. 각 실과서 지금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유통축산과장님은 앞에 나오셔서 질문하시는 걸로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 돌아가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마련된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무작위의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을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각자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유통축산과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의원입니다. 먼저 양국은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김정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야 직원분들이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2016년 한국농업기술대상 수상에 이어 2018년 농립수산식품 과학기술발전 신기술보급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여하는 등 전국적으로 양국은 농업기술센터 위상을 높여줘서 농업인이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과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새로운 작물 개발과 신기술 보급 등에 만전을 기하신 결과 양국은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고품질 농산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 농축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환 간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외국인 근로자 390명이 116농가 농업인력 부족국가에 매우 높은 호응도로
2016년도 강원도에서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사업이 성공적인 추진으로 전국적으로 양군이 모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근데 추진함에 있어서 그 숙박시설,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필요한 상황으로 당초 연농가가 업무 보고 때는 연농가였습니다. 연농가에서 현재 지출한 보고에서는 산농가로 축소, 감소된 이유와 현재 추진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농업정책과장 고명환입니다. 박기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그 자부담 포함해서 2억 사업비례해서 연농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에 있어서 그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으면 그 건축물로 등재될 수, 허가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내진 설계를 다시 하는 그 방향으로 선회를 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 됨에 따라 내농가를 이렇게 줄게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절 근로자가 90일간 근로하고 한 170만 원 정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데 급여 등의 문제는 없는지요?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계절 근로자가 90일간 약 한 170여만 원의 봉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집여 급여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예,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최저임금제 시간당 7,53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168만 7천 원이 이제 1인당 그 책정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숙식 제공과 음식에 따른 건 35만 7천 원을 제외해서 한 133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근로자한테 그 지급되는 임금은 현재 크게 문제점은 없고 농가에서 일부 체불된 농가가 있습니다만 필리핀 딸낚시에서 근로자한테는 먼저 선 입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뭐 수박 팔아준다, 오이 팔아준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또 혹시 국제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사업은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양국은 농어촌 민박 홍보를 위해 온 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검색 포털 사이트 등록 외에 온라인 홍보와 오프라인 홍보 계획은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3천만 원 사업이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 사항이. 이 외에 저희가 10월 달서부터 그 평화지역 지원 사업이 있어서 농어촌 민박에 그 노후시설 활성화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활성화 대책 추진 사업은 현재 민박업소의 노후시설, 그러니까 침구나 그 주방 이러한 사항을 이제 시설 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1개 업소에 1천만 원 이내에서 80% 보조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춘 양구 실시간 숙박 서비스 시스템과 스타트 양구원 양구 홈페이지에 숙박시설 현황 정보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양구 홈페이지와도 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농촌 관광 유치에 좀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귀농귀촌 활력 추진 사업인데요. 그 보고서 4쪽에 있는 겁니다. 매년 1년차 80만원에서 2년차 5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대상 자격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그 도내에 2년 이상 거주할 시에 그래 자격이 되겠습니다. 돈에
2년 이상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 기농기촌 정책장을 받고 양구에 정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여지껏 저희가 지원해 오면서 이제 그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사항을 이렇게 봤을 적에 중간에 그 기농을 포기하고 갔던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농가는 그 지금 반환금을 받으려고 지금 그 행정 절차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귀농귀촌, 뭐 한농 이런 게 이제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귀농귀촌, 한농 그 조언 지뢰를 보시면 좀 많이 까들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한농 지원 조례도 좀 완화가 필요해서 저희 양구군에 귀농귀촌, 한농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산지 일관화, 기계 일관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에 있습니다. 그 당초 업무 계획서와는 상반기 추진 시작에 어기 없던 사업입니다. 근데 요번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 주산지 일관화 사업은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지금 2억을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도비가 2천만 원, 군비 8천만 원 해서 이제 저희가 자산 취득비로 갖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 대상자가 지금 없어서 저희가 지금 사업 대상자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자산으로 취득을 해서 그 장목반이라든가 이런 데 장기 임대를 통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약농가 영농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농가 영농 지원 사업은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농업인이 고령화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예산으로 고령, 여성, 장애인 농업인 등 농작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에 좀 더 많은 기여를 기울여 주십시오. 앞으로 취약농가 영농 지원 예산 지원 확대 방안은 있으신지요? 예, 저희가 현재 도비와 군비 이렇게 매칭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군비를 투자해서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7,600만 원 220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농사에 종사하시면서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지원가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수확계 잦은 강우와 고온이 수발되어 벼 수발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많이 급감해서 종자 보급에 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군에서도 종자 공급량이 50%, 30도 정도만 공급이 가능하며 30도 이상이 종자 부족이 예상되는 바 양군에서 벼종자 확보 계획은 있으신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순문입니다. 박규남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수발화 현상이 폭우에 의해서 수발화 현상이 좀 이루어졌는데 지금 저희가 총 소요 종자는 63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요번에 국립종자원에서 배정받은 물량은 33톤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종자원에서 긴급 10월 달에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저희가 다녀왔는데 배정 물량에 대해서 합격 품종이 아닌 홍천 그러니까는 종자를 재배하는 원종 재배하는 곳에서 저희가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40톤 정도를 확보를 해서 추가로 주민들한테 농가들한테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5대병은 등의 외품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의 외가 아니라 정부 주교품에서 미달된 겁니다. 정부 미달. 근데 발화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네. 정부 주교품에 미달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매를 하지 않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양물살 생산 지원에 대해 좀 질의하겠습니다.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타작물 지원 사업은 양물살이 고품질과 수요, 가격 결정 등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시적이 147농가 132헥타르를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시행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요거는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박시설, 조기 무가원 터널 재배 사업, 시범 사업입니다.
그 시설 하우스 안에 그걸 뭐라 그러지 폴대를 세워서 위 하우스를 씌워서 조기 출하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조기 출하하는 방식에서 시기는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으며 관행 농법에 비해 착화, 당도 차이, 수확량의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그 첫 시범 무가온 재배를 했는데 올해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서 크게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14일에서 20일 정도 앞당기는 거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그 폭염 관계로 그 조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여건에 따라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하였으나 농업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 유통가에 좀 한마디 지적하겠습니다. 그 무허가 축사 접합화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2010년 축산 농가가 611종 농가에서 2018년에는 352농가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 축산 농가가 2010년대는 610농가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한 350여 농가로 많이 취업됐고 소 1억제는 276농가 정도로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 감소된 이유는 혹시 아시는지? 유통출석과장 조정우입니다. 박규남 의원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줄어든 이유는 그 소규모 축산 농가들은 그 계속해서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 축산 농가가 전업농으로 이제 바뀌면서 좀 그 규모 이상 50도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그 전환이 돼갖고 전체적으로 축산 그 한우 농가라든가 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예전부터 속가 폭락하고 이제 소농의 무허가 축사 접합화했다는 부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근 화천지역은 그 동물복지 친환경 우사 지원이라 해서 200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해마다 10동씩 120동을 지원해서 축사 양성화에 큰 이바지를 했습니다. 저희 양구군도 이런 대책이 있으신지요? 내년도의 사업으로 저희가 그 축산 기반 그 조성 사업으로 그 축사 환경 개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억 7천만 원을 이제 확보한 상태고요. 내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양군 송아지가 춘천 경매시장에서 가장 그 최고의 경매값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군 축산 농가의 하루 등급률이 출연율이 18개씩은 최하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그 출연율이 한 80%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강원도 전체 평균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그 출연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그 조사료 그 수입 건초 사업을 이제 실시를 해갖고 고급육 생산에 좀 만전을 기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그 양구 송아지가 보면 그 경매가서 최고 치를 이유는 소가 좋은데 저희 양구 분들이 양구소를 거의 취급을 안 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이 송아지까지는 비싸다 보니까 소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타 지역은 우량 송아지 생산 기반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자체 매매되는 송아지 안에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구군도 출하 장려물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좀 강구해 주셔서 양구에서 자체 생산되는 송아지가 양구군에서 사육돼서 최고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효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효림 의원입니다. 네, 농업지원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여름에는 아주 많이 더웠지요. 예. 네. 그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하우스의 차광막 지원이나 또는 환기시설 설치 등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 폭염 관계로 해서 우리가 긴급 그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차광막이나 도포제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수립해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온난화는 점점 더 고온 현상이 올 겁니다. 하우스 농가에 차광막 자동 개폐기 설치, 확대 지원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네. 오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도 지속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 차광막 개폐기가 여러모로 우박이 오거나 이런 여러모로 이 필요한 그런 설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설치를 많이 확대하셔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원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규 과수원 조성 농가에 면적 제한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벼 농가나 또 수박 농가나 이런 데는 그 면적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과수 조성 농가 면적 제한 이유. 그게 처음에 그 과수 농가를 이제 지원할 당시에는 그 농가 지원이 너무 많아서 어느 일정 선을 둬서 그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했었는데 그 올부터는 지원 제한을 풀어서 지금은 그 상한선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이제 묘목이나 또는 관수 시설 같은 그런 지원 보조율이 50%대가 맞나요? 지금은 그 품목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50%대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관수 시설 설치 시에 그 물통이나 또 지주대 같은 그런 것도 좀 지원을 많이 해서 50% 이상의 상향 조정을 해서 우리 명품 사과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육통축산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옆 부지에 5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축 자동 소독 시설을 추진 중이죠. 예,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게 계속적인 소독으로 인한 약품으로 인해서 수질 오염이나 토양 오염이나 또 인근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없을까요? 지금 저희가 한 5억 8,6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60평 규모로 이제 거점 소독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약재가 대부분 그 구연산이라든가 사과산 그리고 그 목초액을 섞어서 만든 그 친환경적인 그 방역 약재입니다. 그래서 인체라든가 가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또 별도로 저희가 소독한 다음에 세척을 바닥을 깨끗이 하고 별도로 저장조를 설치를 합니다. 저장조를 설치해서 폐기물 다 모아지면 전문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이라든가 토양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폐기물이 모여지는 통은 예전에 그 정화조 같은 방식으로 모여지는 겁니까? 정화조 형식인데요. 저희가 그 FRP라고 해서 플라스틱 두꺼운 거 그것을 매립을 해갖고 차면은 바로바로 수거하는 걸로 전액 수거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흘러 내려가는 그런 네네, 건 아예 없습니다. 없는 그런 상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길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렬 의원입니다. 유형미생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국은 지금 유형미생물 배양센터가 해안하고 남면에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추진 계획 이런 거는 없으신지? 지금 저희 센터 옆에 지금 유형미생물센터가 한 개소가 있고 해안에 지금 한 개소가 만대리 쪽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추가 계획은 없고요. 지금 수요처가 더 생기는 곳이 면이 있으면은 한번 검토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양군의 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에 보면은 적당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면 방산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 미생물을 사용하려고 가셔도 미생물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하시는 경향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금 지원과로 온 이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그 전에 수요가 7, 8월 달에 딸릴 때에는 우리 지금 처리 시설이 조금 부족한 거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지러 가셔도 가져오실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미생물을 요구할 때는 저희가 이제 생산 안 하는 그 미생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봐서는 지금 동면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해안에도 뭐 임대사업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부지를 더 확보해서 미생물 배양소에도 또 동면 방산 이쪽으로 같이 좀 더 설치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비닐 교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면적이 600평으로 제한돼서 지금 교체가 되고 있는 걸로 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면적 제한이 있는 건가요? 지금 면적 제한을 좀 둔 이유는 처음 이제 시작한 게 영세 농가가 비닐을 교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40% 정도 지원해 주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 농가도 조금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체 농가로 다 풀을 수는 없고 군비 재원상 상한선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이게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영세 농가들은 뭐 면적이 얼마 안 되시니까 충분히 지원을 받으실 것 같은데 더 뭐 대량으로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조례에 보면은 총사비 아까 말씀하신 40% 이하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향 조정을 하셔가지고 뭐 대량으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해 농가에 대해서도는 거기는 상한선을 안 두고 재해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재해 농가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 개선하시는 분들은 40% 이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예. 하남시 물류센터가 지금 2007년하고 18년하고 실적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여기 원인이 양구 농산물의 실적이 떨어졌다는데 이 원인이 무엇에 있죠? 임경렬 의원님 질의 답변 드렸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유탁을 주는 그린 친환경 업체가 농산물 취급이 대부분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한 2억 한 5천 정도 했고 금년도에는 1억 1천만 원 정도 했는데 그 이유가 친환경 농산물 취급하다 보니까 우리의 양국은 농산물이 사계절 계속 나오는 것도 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나오다 보니까 취급량이 좀 떨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납품을, 친환경 납품하는 업체에서 그 납품량이 좀 줄어든 원인도 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좀 파악을 좀 했습니다. 예, 이게 뭐 위탁을 주었지만 또
또 양구의 재산인 만큼 양구 농산물이 많이 유통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춘 양구 농촌 체험 캠프가 지금 계약 단체가 어디에 돼 있죠? 예, 임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팔랑리 마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예.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은 대한 연간 사용료 요율은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재산 평가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대라고 일할 계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용료는 지금 그런 걸 어떻게 받고 있는 거죠? 사학년은 연 1회 이렇게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를 지금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거는 요 끝나면 추후 예. 정정해서 말씀해 790만 원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냐? 1년? 예, 예. 예, 이게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이니만큼 또 마을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사후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우리 양구의 건물이나 시설 이런 게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펀치볼 힐링하우스 해안에 있는 숙박시설이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본 의원이 보는 거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뭘로? 퍼치폴 실링하우스는 이제 당초에 이제 예국인 근로자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저희가 건축을 했는데 저희가 그 예국인 계절 근로자 사용 농가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저희가 해봤어요. 했는데 거기 당초에 저희가 희망 농가 꽤 있을 줄 알고 이게 했는데 뭐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농가에서 직접 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키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농가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예국인 근로자가 거기에 거주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2층이 이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2층은 지금 해안면에 이제 단체 관광객이던가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조례 13조 보면은 뭐 수학여행단 관내 기태 뭐 개최되는 전국 단위 체육 행사 참여자 뭐 각종 체육 정지 훈련단 뭐 이게 해안에 맞는 조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본 의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양구에서 전지 훈련 하시는 분들이 해안 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동면, 방산 요 근접도 남면 이쪽도 안 가는데 해안에 이런 시설을 해놓고 이거를 뭐 관내 숙박업소 뭐 이런 부분들이 거기 해안에 가가지고 제가 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이제 지을 적에 전체적인 거 양국은 전체를 이제 감안해서 이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해안도 이제 관광객이 이제 단체 경로들이 많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지훈련 말씀하시는데 혹시나 저희가 그 양구 읍내나 뭐 남면 이쪽에 모자랄 경우 뭐 그걸 대비해서 아마 조례에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면 단위도 뭐 펜션 이런 부분이 숙박이 안 차는데 해안까지 들어가셔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숙박을 하시겠어요? 그 대부분 이제 뭐 학교 뭐 이렇게 이제 단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서울에서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단이 이용한 적이 있으시나요? 예, 예. 몇 회 정도 되죠, 연? 횟수는 학교, 서울 초등학교, 중학교 한 5건 정도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1년으로 해가지고요. 그 지금 제가 봐서는 좀 이게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 활용 뭐 수학여행 대나고 한번 데이터 있으면 좀 추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죠. 사무감사 끝나면 자료를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스 시설에 대해서 관수 시설에 대해서 지금 시설 하우스는 그 물통과 뭐 모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는데 과수 시설에는 뭐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 좀 해주세요. 과수 이게 그 명품화 사업에 지원되는 거는 묘목, 그 다음에
그 관수 시설이나 지주 시설도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과수에도 물통이나 모타 이런 부분이 아, 지원이 물통은 아니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네. 그분이 왜 안 되는지를. 아, 그거는 그게 이제 그 물통 관계는 관소 시설은 다 지원이 되는데 물통 관계가 지원이 안 되는 거는 당초 이제 계획 과정에서 그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 물통이 아마 빠졌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피셔가지고요. 다 같이 지원받을 수 있게 좀 네, 노력해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지금 올해 두 동이 신축이 됐나요?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신축이 된 건 아니에요? 예, 예. 아, 지금 어느 농가에서 지금 이거를. 지금 해안에 이호균 씨가 있고요, 해안에. 예. 나머지 농가는 지금 그 계절도 그렇고 해서 준비가 안 돼서 좀 금년도 사업 완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안에 이호균 씨는 거의 이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두 동이 선정되지 않았었나요? 사업 대상자는 네 농가를 네 선정이 농가인가요? 됐- 예, 네 농가가 그럼 지금 한 농가만 되고 세 농가가 지금 예, 안 예. 되고 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원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50대 50입니다. 예. 50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선정은 그러면 지금 신청은 몇 농가가 한 상황이에요? 7농가 중 그 네 농가가 지금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아, 이 선정 기준이 뭐 따로 있나요? 선정 기준이 일단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한 농가가 일단 우선이고, 예. 그 다음에 그 건축물의 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봐서 심의를 했습니다. 대지 조건이시라면은 그 대지의 조건은 뭐 그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가 그 탑법에 의해서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 또 그 본인이 또 조건이 안 되니까 포기한 농가 있기 때문에 7농가 신청 중 4농가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뭐 선정 심의 뭐 위원회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신 건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 그리고 이거는 뭐 기술센터 소관은 아닌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면 후곡리에 자연용 식물 정복원 및 수원 함량 증진 사업으로 8억 8천만 원이 들여서 지금 뭐 모노레일이나 뭐 이런 산책 체험장이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모노레일 2대와 물통 8개, 관정시설과 스프링클러가 한 198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여기 작물이 뭐 능계승마, 뭐 곰치 등등 이런 체험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전혀 무용지물로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 생태산림과에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 이 사후 관리 계획 같은 건 혹시 좀 한번 생각해 보실 거 없으시나요? 그 현장은 제가 산림과에 있을 당시에 현장은 어느 정도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산림 사업으로 그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 체험장 관리는 체험객 예, 모객을 해서 관광객을 모객을 해서 그 체험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예,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생태산림과에서 그냥 계속 예, 생태산림과나 아니면 문화관광과 쪽에서 모객을 유치해서 해야지 체험 시설을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산림과에서 계속 유지 관리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뭐 종묘가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 통일농업 시험장에서 그 능계승마나 그런 게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거는 어느 정도 해볼 꼭 그러니까 지원을 예.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추후에 그러면 이게 운영이 되면은 좀 작물에 대해서 좀 많은 지원 좀 예, 해주시기 저희 바랍니다. 이제 시험장에서 갖고 있는 거는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예,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또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랄 위원님, 예, 조던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동준 의원입니다. 먼저 한 서너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의 청일 삼리, 또 도천리, 또 양구 시내까지 이게 공격해오는 이 악취 만년 고질인 이 악취 저감 대책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동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질적인 그 창리 양동단지 그 악취 문제는 저희가 올해 한 4억 4천 정도 들여서 현재 그 고속 액비 발효기 설치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전체적인 분뇨를 16일 만에 그 액비로 만들어서 그 체조로 그 악취를 저감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액비가 나오면 그걸 퇴비화 시켜서 그다음에 그 토양에 시용시켜주는 그런 사업인데 상당히 그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막대한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꼭 효과를 보시고, 본 의원이 그쪽 동네 창 일일이 쪽으로 가게 되면은 참 그분들 사시는 군민들은 면민들은 진짜 대단히 참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꼭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양구 명품 수박 출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농협을 통한 개통 출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일반 시장 상인에 넘기는 농가가 있는데 군에서 어떤 그 수박 농가에 보조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출하를 당초에는 그 공선 출하, 농협에서 공선 출하를 할 때 공선을 그 수박 농가한테 유도하기 위해서 공선 출하 쪽으로 이 지원을 처음에는 해 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제한을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민원인이 저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공선 출하하시는 농가는 보조금을 주고, 뭐 따로 상인에게 넘기는 포존이라고 그러죠. 거기 넘기는 분들은 뭐 보조금을 안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은 뭐 골고루 다 지원하시죠? 골고루, 그런 뭐 공선이나 뭐 그 포전이나 시장 거래나 다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어떤 뭐 고심이나 이런 건 있겠지만은 하여간 동등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객토 사업은 지금 올해 이제 겨울에 또 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또 추진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 객토원이 지금 2016년도, 17년도에 허가받은 구암리 지역이 이렇게 허가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객토량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 해안 지역에서도 지금 객토원을 찾고 있고, 양구 지역에서도 지금 객토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 찾고 있는 지역이 확보가 되면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작물이 이제 연작 피해가 돼서 많은 농가들이 손실을 볼 수가 있는 이제 때가 다가왔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폭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양구 농특산물 판매 장터 운영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민두볼꿀, DMZ 태양초, 양구 민들레, 양구 잡곡제분, 주해안 뭐 이렇게 한 몇 개의 단체만 몇 개 판매하시는 분만 판매하는데 이분들이 단가요? 말씀하신 상태 답니다. 예. 이게 다른 업체들도 많고 법인단체도 많은 것 같은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몇 개 단체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올 여름에
양구 특산물 판매 때문에 고양시 모 기업 쇼핑센터에 방문했는데 거기서 양구분을 두 분이나 봤어요. 천막 치고 하시는 분 여기 있는데 여기 DMZ 태양초하고 양구 작곡하고 그 두 분 관계되는 분 두 분이 거기서 양구 특산물을 작곡 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이분들이 양구에서 이거 생산을 해갖고 또 양구 특산물을 사갖고 작곡이나 이런 거를 사갖고 거기 저 고양시까지 가서 새벽에 가서 밤늦게까지 팔고 오시고 그러더라고. 일주일에 2번. 이분들에 대한 좀 지원 방향이나 이런 거는 있나요? 예,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직거래 장터가 상당히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분 한 4개 업체에서 저희 양구에서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업체가 참가를 하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민두 벌꿀의 3개 업체에서만 지금 현재 참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송비라든가 물류 쪽으로 지원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참여하는 횟수가 너무 많고 또 형평성이 좀 있어서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또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직거래 장터인 만큼 양구 농특산물을 멀리 가서 팔고 그러니까 방법을 좀 강구해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저희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면에 내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추진하시는 거죠? 예, 농업정책과장 고미환입니다. 동면 분소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계획은 금년도 군수님 연초 순방 때 건의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2019년도 예산을 간해시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제 12월 달부터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동면 분소가 설치토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실수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조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 의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행감 요청 자료와 그리고 업무 보고 실적 보고 하신 내용들 그리고 본 의원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 명품 과원 조성 사업 관련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는 현재 555헥타르 면적의 사과 과월이 조성되고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보고서에는 과원 조성 사업 사업량이 13.3헥타르라고 하셨는데 이양 조성된 게 맞나요? 예. 묘목 식재가 9,560주로 헥타르당 평균 1,200주를 식재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렇게 예. 계산을 하면은 한 7.9헥타르가 조성이 된 건데 지주나 관수시설, 방조막는 이게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계산이 됩니까? 그러니까 개별 사업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농가마다 묘목을 필요로 하는 농가도 있고, 예. 관수 시설을 필요로 하는 농가도 있고, 지주를 필요로 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개별 전체를 또 다 포함해서 지원 신청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면 지금 관수시설 2.6헥타르와 방조막 1.6헥타르는 묘목 식재한 농가에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 예, 있죠. 그렇습니다. 예. 중복이 되는 부분. 예. 그렇다면 14.3헥타르 조성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한 13헥타 정도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은, 여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은 이제 신청하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혹시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져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남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계속 지금 17년도에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돼서 18년도로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18년도 예산을 받은 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19년대도 그래서 지금 남은 게 있죠. 19년도 예산은 지금 저희가 지금 잠정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군비를 좀 높게 책정이 된다면, 지원이 많아진다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군 예산이 확보가 되는 차원에서 볼 때 한꺼번에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자부담을 감소시키고 군비를 더 투자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단계적으로 군비를 높여서 자부담을 감소시켜서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수 생력화 농기계 지원 사업도 필요합니다. 네. 농번기에 동일 농기가 임대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네, 임대은행에. 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임대은행에 의존한 농사를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임대은행에 확보돼 있지 않은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농가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혹시 농기계 구입 지원 자금이 있습니까? 저희 과수 분야 쪽에서는 예. 올해 이제 고소작업차 같은 경우에는 도비 사업으로 4대가 내려왔는데 저희 군비를 10대분을 더해서 14대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전력 사업의 경우 농기계 구입 지원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어제 전문위원회에 특정 지역의 농기계 임대 현황, 보유 대수, 그리고 임대 가격을 좀 분석을 좀 해봐라, 평가해봐, 우리 양국은 거하고 좀 비교 좀 해봐라 했는데, 물론 용량과 재원, 그리고 또 브랜드별 좀 차이가 다소 있겠지만은, 타 시군과의 임대 가격의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 좀 더 현실적인 임대 가격이 좀 필요하다. 이게 임대 사업이 수익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예. 제가 임대료를 책정하는 거는 구입 가격 대비해서 아마 책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과수원 농약 살포기, 일명 SS기라는 거 있죠?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 과수 농약 살포기 SS기라는 거. 예. 예. 임대은행에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아무리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그 내용이 안 떠가지고. 방직이- 몇 대가 있습니까? 대수는 제가 지금 기억은 없는데 하여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번기 때 보유량이 적기 때문에 임대은행에 의존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자가 보유를 많이 하고 있죠. 이 SX기 같은 경우는. 예, 농가에서도 많이들 갖고는 있습니다. 네, 이런 장비,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철원과 홍천이 그렇습니다. 또 후발주자인 인제와 화천도 그렇고요. 오늘 아침에는 정선에도 또 뉴스에 나왔는데 사과단지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그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런 마케팅도 아주 소홀하게 하지 말아주시고요. 혹시 사과 축제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 올해도 시래기 축제장에서 한쪽 교통에서 축제를 예, 그냥 했죠. 판매 행사 했습니다. 예, 판매 행사로. 예. 그 양구읍
종합운동장 옆 주차장에서도 소규모로 했죠. 청춘양구 저목반에서 불량리 농가의 주축으로 했습니다. 예, 이렇게 어떤 규특이 조그맣게 그냥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 때 이 통합적으로 그래도 장목반이 모두 함께 돼서 또 생산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지역 축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꿀벌 농가 지원에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상반기 업무 때 그 보고 때도 질의 드렸었는데 지금 양구 명품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꿀 이거 품질 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은 꿀입니까? 받겠다고 하셨는데요. 신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추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특별한 이유는 지금 없습니다. 명품이라고 판매하는 것인데 명품을 안 팔면 안 되겠죠. 2019년도 예산에 양구 벌꿀 명품화 사업으로 4억 6,3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건 시설 투자인가요? 예, 양봉 그 생산에 대한 그 시설 투자고 그 시설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꿀벌 생산하는데 필요한 그 농축기라든가 기타 그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그 화천에도 꿀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구의 2배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벌의 역할과 중요성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뭐 양봉과 토봉의 지원은 농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벌이 없으면 인류가 없다고 했죠. 네. 양봉 농가와 토봉 농가의 확대 지원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다는 대승적인 그런 생각으로 차원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적극적인 사육 농가의 확대, 장려,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농촌촌과 결혼 지원 사업으로 750만 원 사업비를 세우셨는데 내년 예산서에는 525만 원. 전혀 2017년도, 18년도에는 전혀 쓰여지질 않았더라고요. 이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예. 신청자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농업 종사자 중에 국제 결혼하신 분이 전혀 없나요? 지금 농가 중에는 국제 결혼에 있는 농가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50세 미만 예. 미혼 남성이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없고 신청자가 없어서 이러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대상자는 있는데 신청자가 없을 수도 있죠. 예, 예. 저희가 앞으로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수도 있고요. 또 쑥스러워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센터에 일해서 하는 일보다 읍면사무소에서 같이 연계해서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일부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상반기 업무 보고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드렸었는데 왜 타시고는 자부담이 양구는 50%인데 그 30%로 줄였을 때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했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화천 같은 경우 30%를 자부담이 30%입니다. 이건 확인해 보셨는지요? 확인해 보십시오. 예. 재난지원금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액에서 이 환수 가능한 금액이 예측 가능합니까? 다시 한번 예측 가능한 환수 금액. 재난지원금 말입니다. 재난지원금. 해안. 저기 경영자금 말씀하시는 거 긴급대출. 예, 긴급. 대출. 아, 예. 이게
대합농협하고 이제 양구농협하고 이제 통협할지게 그때 이제 그 영농자금이 예, 내용은 예, 다- 아니까요. 예. 예. 지금 저희가 한 1억 정도 이제 못 받고 있는데 저희가 그 농가별로 이제 담당자를 이제 지정을 해서 지금 저희가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양구군에서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을 일단 배제를 시키고 빨리 납부토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력한 환수 조치는 못 취하고 있죠, 지금. 지금 뭐 재산 압류라든가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하고 지금 최고 강도가 높은 게 지금 보조금 지금 미지원하고 있는 게 지금 최고 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흔히 직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은 돈 받으러 갔다가 밥 사주드리고 뭐 쌀까지 사주고 오셨다는 분도 계시지만 그 명단을 보니까 이제 아실만한 분들, 흔히 살만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의지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환수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민들레 명품화 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뭐 왜 이렇게 됐냐, 뭐 정상화 가능하냐, 뭐 이런 말 말고 현실적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 12월 초에 1차 공판 있죠? 네, 오늘 최종 공판이 있습니다. 최종입니까? 네,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네. 가공공장 설립 지원금 국비 6억 2,200만 원, 군비 2억 700만 원, 총 8억 2,900만 원. 이거 회수 가능합니까? 오늘 최종 그 선고 공판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 8억 2,900만 원에 대해서 그 지급 명령을 받으면 저희가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민들레 영농조합 법인이 그 자금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경매라든가 공매로 진행하는 방법을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저당이나 가압류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가공공장은 저희가 건재당 1순위로 지금 1순위입니까? 예. 설비에 대해서도 가압류했습니까? 설비는 저희가 양도담보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인 인증을 이제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1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정금배 씨 혹시 개인 재산에 대한 그것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나 그런 그 민들레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재산에 대한 압류는 힘들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추후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건비 체불에 관련된 질의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뭐 선의의 피해를 입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요. 그 2018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체불 금액이 전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어제 현재로 한 약 1억 원 되겠습니다. 뭐 적게는 한 27만 원 정도도 체불되신 분이 있는데 이거 뭐 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건가요? 아마 이제 사용자가 뭐 나름대로 내가 그날 안 썼는데 뭐 이런 상황. 예, 그런 문제가 있겠죠, 이런 걸. 그러면 수천만 원이 되는 분들은 이건 어떤 사유가 있는 거죠? 제가 봐도 좀 사용자가 농가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농산물이 판매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뭐 임금을 지불할 그런 능력이 좀 생기는데 아마 그 농산물 판매라든가 일시적인 농산물 가격이 하락됐을 적에 그때 이제 충격이 오니까 잠시나마 아마 체불된 거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 아까도 이제 박기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한테는 지금 체불 사항은 없고. 네, 그건 뭐 추후 질을 드릴 거고요. 그럼 1차가 언제였습니까? 1차 외국인 근로자 1차 채용이. 1차 채용이 4월 5일 날 입국이 됐습니다. 그럼 6차는요? 6차가 8월 20일쯤인가? 네. 그럼 오랜 기간 몇 개월의 시간인데 이분을 보면은 1차, 4차, 5차, 6차에도
인력을 배분받았고 그 분에 대해서 또 인건비를 체불하고 있습니다. 이 체불 문제를 알면서도 인력을 배제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2017년도에도 체불이 있죠? 예, 좀 있었었습니다. 조금입니까? 얼마입니까? 금액은 제가 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1억 한 2천 정도? 그럼 17년도에 체불된 분들도 또 2018년도에 또 지원을 해줬죠? 아니, 배정을 해줬죠? 배정을 배제를 했습니다. 배제했습니까? 예, 예. 그럼 2018년도에 지금 체불된 농가들은 2019년도에 배제할 겁니까? 예, 지금 신철호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체불된 농가는 배제를 시킬 겁니다. 그러다 보면 체불이 또 이만큼 2017년도에 또 1억, 2018년도에 1억, 2019년도에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하여튼 그 체불 농가에서 무조건 배제를 시킬 겁니다. 체불을 만들지 말고 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뭐 인건비 미리 보증을 한다든가. 네, 저희가 그래서 그 배제라든가 아니면 꼭 써야 되겠다면 이 농가에 대해서는 성금을 받고 이렇게 배정하는 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대책을 반드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은 임금을 다 받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적으로 농가에서 그 인건비를 주지만 그 인건비가 다 근로자한테 가는 건 알 거예요. 이 체계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억 원의 미수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 이 에이전시, 대행업체 있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세요? 아, 시스템. 네. 지금 딸락시에서 여기 그 출국, 그러니까 입국시키 근로자를 선발을 해서 그 에이전트, 그러니까 그 딸락시의 경제고문으로 돼 있는 분이 출입국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양구에 와서 그 농가에 배정된 농가에 그 순회하면서 근로자의 인권 사항이든가 이런 걸 관리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농가에서 인건비로 지불되는 건 그 에이전시한테 갑니까? 아닙니다. 일단 근로자 통장에 들어갔다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수된 이 금액은 어떻게 근로자의 통장에 들어가요? 누가 대신해 넣어줍니까? 지금 그 딸락시에서 먼저 그 근로자한테 그 지급을 하고 딸락시에서 지급을 한다고요? 예. 경제고문이 중간에 있는데 뭐 딸락시에서 이제 그 성금을 그렇게 지급하는 저기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일단 그 경제고문의 에이전트가 거기 딸락시에 그 임금의 이런 거를 그 보증을 세워놓고 진행을 하고 나중에 여기 농가로부터 미입된 거는 나중에 추징하는 거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에이전시가 농가에서 밀린 체불 임금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에서는 가만히 있고 에이전시가 농가에 가가지고 임금을 받는다? 그렇진 않고 우리가 동료를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실제로 근로자에게 얼마가 지급이 되는지 133만 원에 월 133만 원의 인건비가 지불이 되면은 근로자에게 실적으로 얼마가 지급이 되는지 모르죠. 예, 거기까지는. 그러면 에이전시가 그 근로자들한테 얼마를 받는지 그것 자체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인이 왜 이 점을 질의를 하냐면은 2017년도 1억이 넘는 그리고 2018년도에도 1억이 넘는 금액이 손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의 수수료가 띄어지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얼마가 가는지 이게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추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안 인삼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산지가 해안인 인삼 품질의 평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죠. 원산지가 해안인 예. 인삼의 품질 평가는 어떤지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홍천 같은 경우도 이제 특산물 중에 인삼이 포함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 홍천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양구에도 재배 면적이 530헥타르. 예. 그 면적이 160만 평입니다. 160만 평. 그 사과 면적과 별 차이 없는데 지금은 강원 인삼 농협으로 납품이 되죠. 가공 그렇습니다. 판매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양구에도 이런 인삼 브랜드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농업진흥구역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 관련 질의는 누구에게 어떤 거냐? 농업정책과서 예. 예전엔 그 절대 농지라고 했습니다. 그 공공투자에 의해서 조성된 농지, 그리고 농업 기반이 정비된 농지, 뭐 집단화된 농지, 농림부 장관이 지정하는 농지를 말하는데,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도에서 심의를 하게 되죠. 네. 예. 혹시 최근에 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 좀 해제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나요? 그리고 심의해서 그 통과된 사례가 있는지요? 예, 그 해제 요청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 일부 주민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농지가 뭐 공공투자에 의한 농지도 아니고 농업기반 구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래서 재사권 행사하는데 좀 손해가 좀 있다라는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 끝나고 이제 개별적으로 그 농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센터소장님과 세 분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이전시가 하는 일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죠? 네, 지금 그거를 하려면 솔직히 인력적으로도 저희가 부족한 상황.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또 금액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지금 비싸다 싸다 얘기 중에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 쓰면서 싸다는 평가입니까? 비싸다는 평가입니까? 저렴하다고 이렇게. 그러면 답은 된 거고. 자, 지금 우리 농업경영인 자금 1억 원에 대해서 지금 미수금이 있죠. 네, 있습니다. 예. 그게 순기능이 많았습니까? 1억에 대한 역기능이 많았습니까? 그거를 풀어서, 그 예산을 집행을 해서 수많은 농민들이 농사짓기 좀 편하게 했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가치를 봤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순기능이 많았습니까? 역기능이 많았습니까? 순기능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가 돈을 안 냈다. 지금 임금을 체불했다. 자, 그러면 채권 관계가 알선자와 사용자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 이게 정책으로도 외국인 근로도 하고 담당 부서까지 생겼는데 마치 이렇게 직업 속에서 하고 거래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 농협 안정자금 있죠? 이걸로 떳떳하게 내세요. 대주라고. 또 1억의 부채가 생기더라도 순기능이 많아서 이걸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자꾸 돈에 안 받냐고 돈만 닥달해봐야 자꾸 움츠려져요.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는 사업을 못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1억 정도 채권이 생기는 거는 계속해서 노력해서 보조금도 좀 배제하고 인력 배치할 때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좀 고통을 주면서
그래서 그 순기능을 살려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런 채권 같은 거 얘기할 때마다 이 공무원들 자꾸 위축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내가 엊그저께 전화를 해봤어요. 지금 이런 채권이 있는데 저 직업 속에서 같은 그런 좀 그 양국 군청에서 하는 행정이 이렇게 좀 어수룩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기금으로 대체해주고 좀 차후에 좀 회수하는 방법을 하자. 그러니까 그 담당 계장님께서 또 이 채권을 걱정하시면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양구군에서 또 군청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한 1억 정도 뭐 이렇게 해서 그 이전에는 여기서 얘기 못 하겠지만 한 10억씩 저 부실부채 2009년도인가에 10억씩 부실부채도 날린 적이 있는데 뭐 많은 유명인들이 가지고 가갖고 몇 천만 원씩. 그래서 이 정도는 농업을 위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몇몇 사람들이 그 부실 채권하고 이런 사람이 생기지만 잘 내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좀 추진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또 부채 관계 또 뭐 이런 채무가 생길까봐 걱정해서 여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행정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동전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